조국 교수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 변호사님, 정윤회 문건 재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쪽이 저는 이게 법적으로 보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조국 수석이 뭐라 했냐면 수사에는 이게 개입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새로 수사한다.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저는 이게 모순으로 안 보고요. 방법은 민정수석이 직접 수사를 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이게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한테 이걸 수사해라고 하면 예. 그럼 이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한테 이거 두 개를 새로 재조사하시오. 예. 이렇게 하면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행사하는 예. 이런 방법으로 행사를 하고 다만 이제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사 수족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법무부 장관의 상급 관청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총장 지휘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방법론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직접 지시 안 해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 정부에 굉장히 익숙해졌던 거예요. 수사지휘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재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는 예. 그 지금 말한 서 변호사가 말한 그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직접적으로 검사에게 전하고 검찰청장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수사 지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범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듣게 되는 이유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직접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조국 수석은 그런 걸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예. 합법적인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을 초월하는 그런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조국 수석의 말인 것이고 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거죠. 또 합법적으로 하는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지휘라고 하는 개념이 합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되고요. 왠가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에게 수사지휘를 했던 경험이 참여정부에도 있습니다. 예. 강정구 교수를 구속할 것인가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서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던 예. 그런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법적이고 또 정상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언론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예. 비정상적인 것은 그동안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그 비정상을 정말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예.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그리고 민정에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당연히 건가요? 적법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인 감찰, 왜냐하면 이게 민정 또 수석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도 옛날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감찰하는 건 당연히 그건 가능한 거고 감찰을 해보기에 뭔가 범죄 혐의나 범죄를 은폐한 이런 혐의가 있으면 고발보다는 제가 보기에 수사 의뢰는 할 수 있는 건데 고발하고 좀 성격이 틀리는데 고발이 이게 딱 형식적으로 이제 고발장을 접수해서 딱 수사 개시되는 거고 예. 수사 의뢰는 이제 이거 내사처럼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 의뢰를 하면 당연히 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절차도 전부 이게 합법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정윤회 문건 사건하고 우병우 수석 때의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파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 조사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대선에 나오는 표심이 분노잖아요. 촛불로 분노한 게 1등이고 예. 태극기로 분노한 사람이 2등이었어요. 안철수 쪽이 3등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가 원인이 뭔지를 밝혀야죠. 그리고 새로 조사 나온 거 보면은 문재인 후보를 찍은 이유 중에 1위가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쪽에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했는데 제대로 못했잖아요. 예. 제대로 압수수색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정윤회 문건이 원래 조사한 사람이 내용이 그걸 파야 되는데 조사한 사람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죠.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무죄로 나왔는데 그냥 잘려서 한참 돈 들어갈 때 지금 무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살한 사람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설명이 없어요. 자초지종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궁금한 거죠. 네. 그리고 세월호가 나올 때 민정수석이 오병훈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에 해서 그 영장 집행을 하지 네.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하고 특검에서 확실히 지금 이번에 입건도 제대로 안 했어요. 뭐 직무유기니 뭐 이런 정도로 하다가 우야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세월호 때하고 모든 일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국민들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하되 저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는 짧고 깊게 해야 된다. 너무 늘어지면은 안 된다. 예. 정권 초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예. 너무 오래 가면은 박근혜 정권 내내 자원비리 조사한다다가 그냥 내내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영장 그 수색할 거 빨리 하고 해서 정광석화처럼 해서 모든 예. 건 빨리 좀 끝내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이 매번 지적하셨던 게 이게 우병우 사건의 본질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유화에 동원된 사람들이 검찰에 굉장히 고위 수뇌부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다 조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 그 국정농단의 가장 수사가 미흡했던 게 바로 이 검찰 그 우병우 수석 문제, 예. 그다음에 그 대기업 뇌물 아마 이런 부분이 이게 재조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당연히 그 우병우 수석의 문제를 갖다 조사하다 보면 바로 이게 옛날에 검찰의 법무국장하고 뭐 통화를 오래 하고 차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검찰 수뇌부, 심지어 이게 특수본 있잖아요. 수사했던 예. 이런 분들까지 완전히 이게 전면 재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예측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걸 하나 지적하면 바로 이게 국가기록물법이 문제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임 그 조사에도 지금 다 국가기록물로 지정 봉인돼 버렸어요. 그렇죠. 자료가 없을 그럼 수 이게 있죠.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민변에서 그 봉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아마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뭐 3분이라든지 뭐 고등법원장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연 이게 봉인된 기록물을 어떻게 이게 다시 봐서 조사할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넘어야 될 산이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과 어떻게 볼까요? 검찰 개혁으로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의 사임도 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검찰 개혁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은 검찰의 반발이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물론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와도 반발은 하겠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같은 분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그래도 같이 손발을 맞춰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김순환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안은 물론 그분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임기가 남아있어 임기제 원래 취지가 좀 어긋나긴 하더라도 네. 검찰 개혁이 좀 더 속도감 있게 붙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든 검찰의 고위직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새로운 어떤 그 수사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새로운 네.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분들이 좀 그러겠죠. 가서 네. 이 문제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새로운 검찰총장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등이었어요. 안철수 쪽이 3등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가 원인이 뭔지를 밝혀야죠. 그리고 새로 조사 나온 거 보면은 문재인 후보를 찍은 이유 중에 1위가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이나 우병훈 민정수석 쪽에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했는데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제대로 압수수색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정윤회 문건이 원래 조사한 사람이 내용이 그걸 파야 되는데 조사한 사람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박관천 경정 같은 경우는 무죄로 나왔는데 그냥 잘려서 한참 돈 들어갈 때 지금 무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살한 사람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설명이 없어요. 자초지종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궁금한 거죠. 네. 그리고 세월호가 나올 때 민정수석이 오병훈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에 해서 그 영장 집행을 하지 네.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하고 특검에서 확실히 지금 이번에 입건도 제대로 안 했어요. 뭐 직무유기니 뭐 이런 정도로 하다가 우야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세월호 때하고 모든 일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국민들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하되 저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는 짧고 깊게 해야 된다. 너무 늘어지면은 안 된다. 예. 정권 초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예. 너무 오래 가면은 박근혜 정권 내내 것인가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서 불구속 그러게 수사하도록 했던 예. 그런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법적이고 또 정상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언론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예. 비정상적인 것은 그동안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그 비정상을 정말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예.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서 변호사님, 그리고 민정에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가능한 당연히 건가요? 적법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내부적인 감찰, 왜냐하면 이게 민정 또 수석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도 옛날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감찰하는 건 당연히 그건 가능한 거고 감찰을 해보기에 뭔가 범죄 혐의나 뭐 범죄를 은폐한 이런 혐의가 있으면 뭐 고발보다는 제가 보기에 수사 의뢰는 할 수 있는 건데 고발하고 좀 성격이 틀려 있는데 고발에게 딱 실질 그 형식적으로 이제 고발장을 접수해서 딱 수사 개시되는 거고 예. 수사 의뢰는 이제 이거 내사처럼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 의뢰를 하면 당연히 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절차도 전부 이게 합법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정윤회 문건 사건하고 우병우 수석대의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파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 조사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대선에 나오는 표심이 분노잖아요. 촛불로 분노한 게 1등이고 예. 태극기로 분노한 사람이 2등.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재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는 예. 그 지금 말한 서 변호사가 말한 그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직접적으로 검사에게 전하고 검찰청장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수사 지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범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듣게 되는 이유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직접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조국 수석은 그런 걸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예. 합법적인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을 초월하는 그런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조국 수석의 말인 것이고 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거죠. 또 합법적으로 하는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지휘라고 하는 개념이 합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뭐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되고요. 왠가 하면 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에게 수사지휘를 했던 경험이 참여정부에도 있습니다. 예. 강정구 교수를 구속할 자원비리 조사한다다가 그냥 내내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영장 그 수색할 거 빨리 하고 해서 정광석화처럼 해서 모든 건 빨리 좀 끝내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이 매번 지적하셨던 게 이게 우병우 사건의 본질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유화에 동원된 사람들이 검찰에 굉장히 고위 수뇌부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다 조사가 되는 겁니까? 그쪽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 그 국정농단의 가장 수사가 미흡했던 게 바로 이게 검찰 그 우병우 수석 문제, 예. 그다음에 그 대기업 뇌물 아마 이런 부분이 이게 재조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당연히 그 우병우 수석의 문제를 갖다 조사하다 보면 바로 이게 옛날에 검찰의 법무국장하고 뭐 통화를 오래 하고 차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검찰 수뇌부, 심지어 이게 특수본 있잖아요. 수사했던 예. 이런 분들까지 완전히 이게 전면 재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예측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걸 하나 지적하면 바로 이게 국가기록물법이 문제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임 그 조사에도 지금 다 국가기록물로 지정 봉인돼 버렸어요. 그렇죠. 자료가 없을 그럼 수 이게 있죠.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민변에서 그 봉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아마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뭐 3분의 2라든지 뭐 고등법원장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연 이게 봉인된 기록물을 어떻게 이게 다시 봐서 조사할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넘어야 될 산이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과 어떻게 볼까요? 검찰 개혁으로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조국 교수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 변호사님, 정윤회 문건 재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쪽이 저는 이게 그 법적으로 보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조국 수석이 뭐라 했냐면 수사에는 이게 개입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새로 수사한다.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저는 이게 모순으로 안 보고요. 방법은 민정수석이 직접 수사를 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이게 그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한테 이걸 수사해라고 하면 예. 그럼 이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한테
이거 두 개를 새로 재조사하시오. 예. 이렇게 하면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행사하는 예. 이런 방법으로 행사를 하고 다만 이제 그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사 수족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법무부 장관의 상급 관청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총장 지휘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방법론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직접 지시 안 해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 정부에 굉장히 익숙해졌던 거예요. 수사 지휘 안 한